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실 분 어떤 분과 함께할지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에서 07년도에 입사해서 그런데 아마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셨을 겁니다. 처음 입사하시는 거라서 리서치가 아닌 IPO 팀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무려 6년이나 계시다가요. 이베스트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꽤 오래 계십니다. 7년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직장인인 현대차에 2020년 10월 입사해서 쭉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의 TMI. 82년생 2월 23일. 여러분 생일이 다가온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 아침에 빵과 커피를 드시려고 파리바게트에 갔는데 외국인 줄이 너무 길어서 큰 딸이 부탁했던 이 치즈빵만 사서 원래는 항상 5% 적립을 하는데 적립을 하지 못하고 아침을 드시지 못한 채 오셨다고 합니다. 미디어, 게임, 엔터의 무릎팍도사 현대차 김현용 수석 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김현용 그 연구원님 보면 항상 이렇게 웃는 미소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되게 즐겁고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용 연구원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지금 이제 실적 시즌 그렇죠. 돌입을 해서요. 네. 뭐 실적 발표랑 또 이제 그 발간 자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간 자료 쓰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는 증권사에서는 네. 이제 올해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네. 내년을 또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항상 이제 저희가 연간 전망이라고 해서 예.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예, 항상 저희 이제 미래지향적인 예.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 또 연간 전망도 하고 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들이 이제 기업들이 쭉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적 시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김현용 연구원님 모실 때 전날, 전전날 주가가 반등을 해서 네네. 너무 좀 기쁩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그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는 탐욕적이고 시장이 탐욕적일 때 공포스러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 우리가 좀 탐욕적으로 변하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우리 김현용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네. 한번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오, 못난이주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하락장 오니 벼뜨는 게임주. 게임주. 저는 사실 이제 네. 개인적으로 게임을 잘 못해요. 네네. 예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다들 하는데 전 안 했어요. 게임을 안 해서 게임 쪽은 조금 약한데 네. 제 기억으로는 게임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2021년도에 네. 정점을 찍은 다음에 맞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뭐 종목에 따라 80%가 빠진 종목도 있고 네. 조금 반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근데 게임주를 들고 나와주셨어요. 일단은 이제 못난이주라고 이제 이름을 잡아봤는데 아, 못난이주. 게임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주가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네. 근데 마침 이제 지난 금요일하고 목요일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8%씩 이렇게 급등을 하루 만에 해버리니까 예.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순환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많이 오른 종목을 팔고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을 사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에 진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게임주들이 대형 신작의 출시 일자를 또 확정을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호재성 뉴스에 주가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스타가 또 다가오면서 맞아요. 맞습니다. 많은 기대감을 품고 게임주들의 투자 심리가 몰렸는데 네. 증권가에서 아직까지 보는 시각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벼뜰 건지 네네. 의심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게임주들이 실적이 소위 지금 나락으로 갔다는 거죠.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우려가 훨씬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고요. 게임주 중에서도 실적이 그 팬데믹 고점 대비 거의 안 빠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크래프톤이나 W게임즈처럼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안 빠졌거든요. 네. 근데 실적은 안 빠졌는데 주가는 시장의 분위기랑 그다음에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쭉 같이 빠졌단 말이죠. 그럴 때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NC소프트나 넷마블처럼 이 엔데믹 기간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 애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NC가 금요일에 한 8% 올랐지만 여기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실적하고 주가 흐름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게임주에서 네. 가장 그 눈여겨볼 기업이 네. 다른 것보다도 펄어비스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오이즈에서 그 피해 거짓이라는 신작을 네. 내면서 그 판매량 덕분인지 주가가 많이 뛰었다고.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한국 소위 K 콘솔도 글로벌 시장에서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피해 거짓의 다음 타자가 누구냐라고 찾아보니까 펄어비스에서 내년 1분기에 붉은 사막이라고 나옵니다. 붉은 예, 사막. 이 콘솔 게임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펄어비스 주가가 최근에 좋은 것이죠. 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콘솔 게임이? 사실은 이제 가능성은 뭐 보통 이제 피해 거짓 전에도 예. 그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반반 뭐 51%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콘솔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철저하게 서구권 게임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신작이 나와서 뚜껑을 열고 잘 될지 못 될지를 보고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나오기 전에 팝니다. 예. 그래서 이 게임주 매매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제처럼 갑자기 NC소프트가 TL 날짜를 12월 7일로 우리가 확정합니다. 미리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놓고 있다가 확정합니다 뉴스 나오고 실제로 출시는 12월 7일이잖아요. 네. 보통 나오기 전에 팝니다. 어. 네. 왜냐하면 정말 잘 돼야 주가가 유지되거나 살짝 오르는데 예. 정말 잘 될 확률은 기본적으로 낮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는 출시 일정을 잘 알고 계시다가 전날, 전전날, 전전전날쯤 되면 아 이제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보통은 파시는 게 좀 더 이제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언제 나와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 모으고 네. 확정치 이날 나와요 할 때는 네. 그쯤에서 이제 파는 게 좋다. 그렇죠. 아, 모든 게임주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대부분 모바일 게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 콘솔 게임들은 달라요. IP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네. 5년, 10년, 15년 쭉 갑니다. 매출이. 근데 모바일 게임들은 대체제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비슷한 게임들을 막 내기 때문에 초반에 매출을 쫙 뽑아먹고 매출이 쭉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 매출이 확 올라갔을 때 주가는 반응하지만 네. 이 매출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고금리 상황에서 성장주들이 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임주 전반을 저희가 좋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개별주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후자입니다. 게임주는 사실은 이제 업황이라는 게 없어요. 네. 같이 가는 업황이라는 게 크지 않고 철저하게 개별주의 게임 신작 일정 네. 그리고 그 신작이 대박이 났을 때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 실제 실적보다는 오히려 그 기대감에 주가가 반응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에 대한 플레이로 가야 되고 지금 어차피 이제 게임주가 이제 그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성장주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주가 지금 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컨셉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엔터주나 인터넷 업종을 보시는 게 맞고요. 철저하게 나는 개별주로 분석을 해서 일정에 대해서 내가 매매 대응을 하겠다. 네. 이럴 때는 이제 개별 게임주, 특히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신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크래프톤이나 W게임즈나 지금은 NC소프트도 괜찮죠. 네. 날짜 나왔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로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저 박근호 매니저님은 좀 밀랍 인형 같아요. 말씀이 없어요. 게임에 대해서 뭐 관심이 게임에 없어요. 관심이 없어. 줄넘기 할 때 예. 언제 들어가지? 네,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시죠. 게임. 뭐 게임주도 주식이잖아요. 네. 게임주도 주식인데 우리 연구원님께서 사실
뭐 커버하시는 업종이나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장을 감안을 당연히 하시잖아요. 게임주도 주식이고 주식 시장이 더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럼 네. 최근에 좀 잠깐 며칠 동안 시장 반등에 대한 의미를 네. 좀 약간 팩트 말고 네. 그 우리 연구원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얘기를 네네. 했을 때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잠깐이야 아니면 이제 찐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잠깐 일단은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제 일단은 제 영역은 아니지만 네.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워낙에 바닥을 찍고 이제 살짝 반등을 하는 단계인데 제가 여러 가지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장, 목요일장 반등장에서의 네. 패턴을 보면은 금요일장에 보시면 그 좋다는 엔터주는 빠졌고요. 게임주, 미디어주 그리고 그렇게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카카오마저도 급반등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장성 좋고 실적 좋은 회사들 다 알겠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 차익 실현, 즉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이 번 돈 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못 올랐던 종목들에 투자하자. 매수세가 글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엔터주가 좀 조정을 받고 게임 미디어주가 오른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는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보고 네. 상대적으로 저 바닥에 있는 맞습니다. 바닥주들을 사서 네. 돈을 좀 벌자 사실 이렇게 투자들로 가면 되겠네요. 90%는 바닥에 있지 않아요 지금? 네. 제 계좌 보잖아요. 네.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가야 돼요. 예. 자,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 봐야 되는 못난이주 이번에 네. 첫 번째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는 또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두 번째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덮친 마약 파문에 오락가락하는 엔터주.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 마약 관련해서 정말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죠. 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뉴스를 이 마약 뉴스가 다 그냥 눌러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것 중에서는 하나가 그래도 이제 그 수사 대상에 올라가신 분들이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네네. 요게 또 이제 엔터주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엔터주 지금 투자 심리가 사실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얼어붙었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진행이. 엔터주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리스크.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장점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나 가수를 좋아하는데 네.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오빠들이 노래가 조금 이번 앨범이 안 좋아도 조금 떨어지는 게 네. 내 마음속으로도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5장, 10장 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마약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브 측에서도 사실 그 루머가 나온 다음날 맞아요.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네. 했고 사실은 이런 이제 그 케이팝 아이돌에 대한 그런 이제 관리 뭐 아직까지 다행히 이제 뭐 아이돌 사이드에서는 그런 류의 루머들이 나온 거는 없어서 예. 뭐 구체화된 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팝은 이제는 그래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개별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일단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 지금 드림 아카데미 통해서 미국인 걸그룹 뽑고 하는 것들도 네. 개별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네가 스타가 됐을 때, 당신이 스타가 됐을 때 특정 기간 동안은 그 통제권을 회사에서 가져가겠다. 이거를 미국 시장에도 뿌리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예. 다 완성된 스타가 와서 이제 음반 취입을 해달라 이런 컨셉으로 갔던 건데 이제는 그런 케이팝의 시스템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엔터 3사들 JYP나 SM이나 YG는 항상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창업자들이 부각이 됩니다. 근데 하이브 잘 생각해 보시면 방시혁 의장이 부각이 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네. 오히려 하이브의 시스템이 그런 미국인 걸그룹을 만들어냈고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세븐틴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했고 이런 시스테매틱하게 이제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엔터사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여전히 엔터주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좀 여전히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관심 종목으로 편입은 시켜두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요즘에 이 쇼폼 틀기만 하면 나오는 좀 약간 유행을 지나가긴 했는데 블랙핑크 지수 씨가 부른 그 꽃향기만 남기고 본인 얘기를 본인이 지금 부른 게 아닌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우리 그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YG가 이제 하이브의 어떤 BTS 원IP를 네. 극복을 했듯이 네네. YG도 좀 이게 좀 뭐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저는 YG는 지금 추천 안 드리고요. 아, YG는. 왜냐면 일단 원IP를 극복하려면 방탄소년단이 건재한 상황에서 다른 애들이 나왔잖아요. 다른 애들이 컸잖아요. 그렇죠. 세븐틴, 투바투, 예. 뉴진스. 근데 YG는 지금 블랙핑크가 건재한 상황에서 베이비몬스터나 트레저를 키워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블랙핑크가 건재하지 않아요. 네. 가장 기저에 있는 이게 깨진 겁니다. 돈 버는 수단, 그러니까 캐시카우라고 하죠 보통. 네. 따박따박 돈을 잘 벌어주는 그 사업 부문이 지금 위태위태한데 여기가 휘청해버리면은 다른 신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업 개념으로 보면은 카카오가 뭐 모빌리티랑 뭐 엔터랑 다 하겠다 그러는데 카카오톡을 사람들이 안 써요 이제.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G는 여전히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블랙핑크가 잘 봉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11월 정도에 컴백이 아니라 데뷔를 할 텐데 네. 이 베이비몬스터가 정말로 나오자마자 뉴진스급 될 거다. 그럼 사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뉴진스급은 솔직히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럼 사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SM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기억나요. 이번에는 새로운 유망주가 생기셨는지 아니면 동일한 시각이실까요? 왜냐면 사실 카카오 네. 리스크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SM 좋게 봅니다. 네. 근데 SM 하이브 순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이브는 실적이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근데 SM 아직 실적 발표 전이라 그렇긴 한데 아마도 하이브 SM 순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쪽이 지금은 더 좋고 왜냐면은 아티스트들의 면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 위버스라고 말씀드렸던 플랫폼 이 플랫폼 쪽도 지금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드디어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어떤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좀 진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많이 눌려 있는데 좀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 순환매적인 측면이나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엔터 4사 중에서 접근하실 때는 지금은 하이브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쯤에서 얘기 안 한 곳이 있죠? JYP. 네. 박준영 씨가 싫어요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JYP를 또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는 JYP를 좀 좋게 보는 게 박진영 씨의 그 마인드거든요. 네네. 그 오너 마인드가 그래도 이제 그 아이돌들을 가르치는 걸 보면은 네. 되게 도덕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걸 인성 같은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네. 그 오너 쪽은 좀 괜찮아서 JYP는 어떨까도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JYP 기업은 매우 좋죠. 네. 근데 이제 기업과 주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워낙 그 JYP라는 기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JYP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실 때 고민은 내년에 성장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가 네. 너무나 대단합니다. 네. 너무나 대단한데 그 뒤에 데뷔한 신인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엠믹스, 있지 엠믹스인데 워낙 지금 걸그룹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있지 엠믹스가 못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있지 엠믹스보다도 또 더 늦게 데뷔한 팀들 중에서 뉴진스, 르세라핌, 에스파, 아이브 요 네 팀을 지금 떠올려 보시면 야 쉽지 않구나. 될까? 그러네요. 진짜 쉽지 않은 판이구나. 네. 그러네요. 그런 네.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만한 게 기업으로 제조업으로 치면은 신제품이고 네. 엔터사로 보면은 신인들이잖아요. 이런 신인들의 공급이 쭉 있어야 2024년도에도 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고민을 JYP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인 걸그룹 V차 이제 뭐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얼마나 좀 잘 커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김현용 연구원님께 요 얘기는 좀 해보고 싶어요. 요거 연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박진영 씨가 이번에 또 앨범 냈더라고요. 네네. 네, 앨범 나왔을 때 주가 상관관계. 박진영 씨의 앨범하고요. 요번에 나왔잖아요. 요번에 또 나왔고. 왜냐면 근데 네. JYP의 리스크는 JYP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항상 있어서. 앨범 안 나오고 이제 뒤에서 좀 이렇게 후반 지원해주면 좋은데 본인이 또 앞에 나 앨범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주가가 어땠을지. 근데 주가 궁금해요. 제가 한번 조사는 해볼 텐데요. 예. 상관관계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다행이다. 예, 예, 실적에 기여하는 바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상관관계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못난이주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두 번째 엔터까지 살펴봤는데, 자, 세 번째는
어떤 섹터인지 저희가 또 자료화면 띄워주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면초가 카카오의 개인 투자자 멘붕. 지금 필요한 전략은. 야, 얼마 전에 저 SM 시세 조작 네. 이것 때문에 또 김범수 네, 의장이 맞습니다. 또 불려갔죠. 국회에 또 불려가고 이런 네. 모든 것들이 바라봤을 때는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저런 불안한 기업에 내가 계속 투자해야 될까? 근데 지금 올라간 거는 이제 금리가 이제 딱 이제 아예 멈췄다. 네네. 라는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카카오가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지만 예. 3만 원대까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그러니까요. 상황을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신규 투자자라면 저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신규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카카오 같은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뭐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네. 봤을 때 돈을 잘 버는 쪽 그 카카오의 본업은 이익이 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실적도 좀 깨지고 그 과정에서 SM 인수해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카카오랑 카카오엔터가 법인으로 뭐 기소 의견 검찰 송치도 되고 이런 이제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장기전입니다. 2년, 3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2년, 3년 동안 카카오를 투자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 근접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숫자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카카오의 그 주가 수익 배수가 30배까지 떨어졌어요. 그 팬데믹 때 기억하실 겁니다. 언택트 수혜주로 맞아요. 분류되면서 주가 수익 배수가 100배 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런 회사가 지금 이제 30배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구나. 예,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잡주는 잘못 샀다가 네. 회사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한데 카카오 같은 기업은 국내 뭐 1, 2등 호각을 다투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꾸준히 지금 오히려 매수에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 카카오 매수한다 치고 카카오의 어느 부분의 성장성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카카오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예. 모빌리티, 모빌리티. 헬스케어, 예. 엔터테인먼트 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택시 수수료 때문에 또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택시, 그다음에 대리, 주차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사실은 이동과 관련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네. 렌트카도 하려고 하고 렌트카 이미 하고 있고요. 퀵, 그다음에 미들마일 중거리 배송, 그다음에 조금 이제 먼 미래긴 하지만 그 UAM이라고 해서 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요것도 지금 8월부터 실증 사업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네. 국토부 프로젝트가 이제 진입을 했어요. 카카오도 물론 컨소시엄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모빌리티 성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쪽이 혈당 관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혈당 관리 같은 거를 보통 기기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 앱이랑 모바일 앱이랑 연동해서 하는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성장성이 나오는 거죠. 엔터는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지금 좀 언급 안 하신 부분이 AI 쪽이거든요. 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 잘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 좀 성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카카오는 어떨까요? AI. AI 쪽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네 가지 버전의 거대 언어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목표는 뭐 연말 연시 정도에 가장 가벼운 라이트한 버전의 모델을 낸다라는 계획인데 일단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면서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카카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카카오의 강점은 뭐냐면은 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이를 이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확산시키는 건 또 카카오가 잘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할 것 같고 AI 쪽은 다만 그 AI 자체로서 사업 규모가 확 커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카카오의 코어 비즈니스, 즉 카카오톡 사업, 그다음에 뭐 메디컬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헬스케어 쪽에서도 AI를 접목할 수 있고요. 엔터면은 카카오 웹툰 앱에서도 AI를 접목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의 다른 웹툰을 자동으로 추천해 준다거나 예, 작가 이름이 아니라 아예 그림체가 비슷한 걸 찾아오거나 네. 이런 건 AI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코어 비즈니스를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툴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네. 주신 거 보면 카카오 굉장히 비전이 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폭이 엄청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쉽사리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평균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팬데믹 때처럼 네. 15만 원, 뭐 13만 원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를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엄청나게 추가 매수, 그러니까 소위 물타기를 해서 뭐 한 8, 9만 원은 털고 나오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일단은 가격대를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벤트 트리거가 될 만한 방아쇠를 당길 만한 이벤트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새로운 서비스가 그 솔루션이 출시가 될 거예요. 네. 뭐 그런 이벤트들하고 가장 큰 건 일단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죠.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정말로 증권 신고서 내고 수요 예측하고 IPO 상장합니다. 라고 할 때 카카오 주가가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때는 좀 많이 파시고 나오시는 게 좋다.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카카오 많이들 아시잖아요. 중복 상장에 네.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고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이런 주력 자회사들 다 상장하게 되면 이제 카카오는 사실상 좀 지주회사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투자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본주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 엔터테인먼트 상장할 때 그때가 1차, 2차, 3차 매도 적기다. 예, 매도 적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현용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게임주 살펴봤고요. 그리고 엔터주 살펴봤고 방금 이제 카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 드러나는 해리 씨한테 여쭤보겠어요. 이 세 분야 중에 해리 씨는 어디에다 투자하고 싶습니까? 딱 듣고. 아, 지금 굉장히 카카오에 대해서 끌리는데. 아, 카카오. 카카오. 네. 박지원 아나운서는.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엔터요. 그리고 이미 저는 게임에 많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물렸지만 예. 오늘 명확하게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된다를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 네. 오히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 마음속은 엔터가 엔터, 하이브요. 크게 네. 잡혀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김현용 연구원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